결혼 후 이게 어떻게 시댁에 된 일이야? 들어갔을 때 오해하지 마. 뭔가 이게 어떻게 된 이상했습니다. 일이야? 시어머니는 밤마다 외출했고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풀려 있었고 누군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집에 비밀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결혼식이 끝난 뒤 처음으로 시댁 대문을 넘던 날의 공기를 오래도록 잊지 못했다. 보통 신혼의 첫날은 설렘이 앞서야 한다. 그런데 그날 지훈의 마음속엔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함이 먼저 스며들었다. 마당은 넓고 집은 오래되었지만 단정했고 담장 너머엔 잘 가꿔진 화단이 있었다. 겉보기에는 모난데 없는 집이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고 그 집의 안주인 시어머니 정숙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지우는 이상한 불편함을 느꼈다. 정숙은 흔히 떠올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화려했고 옷차림은 젊은 여자들처럼 세련되고 대담했다. 손톱은 진한 와인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향수 냄새는 집 안 전체를 덮고 있었다. 지우는 처신사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정숙은 따뜻하게 웃는 듯 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다. 그래, 우리 아들 고생 많았지? 드디어 장가도 가고. 말은 반가웠지만 어딘가 가시가 숨어 있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민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편하게 웃었다. 엄마, 지훈 긴장했잖아. 좀 편하게 해줘. 정숙은 며느리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말했다. 긴장은 왜 해? 내가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웃으면서 던진 말이었지만 지우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다. 그때 거실 깊숙한 곳에서 시아버지 병철이 걸어 나왔다. 그는 말수가 적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처신사는 따뜻했다. 어서 와라. 멀리 오느라 힘들었지. 지우는 시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그나마 정상적인 온기를 느꼈다. 하지만 집 안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균형이 어긋나 있었다. 정숙이 말하면 병철은 눈치를 보며 맞장구를 쳤고 민호는 어머니의 분위기에 익숙한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았다. 그 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사람은 오히려 손님처럼 보이는 시아버지뿐이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이상한 장면은 더 많아졌다. 정숙은 며느리인 지훈에게 밥을 더 먹으라며 챙기는 척하다가도 민호가 좋아하는 반찬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집어주었다. 그 모습은 다정한 모자 관계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묘하게 선을 넘는 느낌이 있었다. 지우는 처음엔 자신이 예민하다고 생각했다. 결혼 직후라 낯선 환경에 긴장한 탓일 거라 여겼다. 그러나 식사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정숙은 밤 9시가 되자 갑자기 외출 준비를 시작했다. 짙은 화장에 반짝이는 귀걸이, 몸에 딱 맞는 원피스까지. 지우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어디 나가세요? 정숙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웃었다. 문화센터 모임이 있어. 춤도 추고 사람들도 만나고. 집에만 있으면 늙어. 병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호도 익숙한 듯 고개만 끄덕였다. 엄마 취미 생활이 좀 화려해. 그 말에 지우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취미 생활이라기엔 너무 자주, 너무 늦게, 너무 요란했다. 게다가 정숙의 휴대전화는 저녁 내내 여러 번 울렸고 그때마다 그녀는 화면을 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누가 봐도 단순한 동호회 친구의 연락은 아니었다. 외출 직전 정숙은 현관에서 하이힐을 신다가 지훈에게 툭 던지듯 말했다. 며느리 결혼했다고 해서 너무 순진하게 살지 마. 세상은 거치다가 아니야.
지우는 그 말의 뜻을 묻고 싶었지만 정숙은 이미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남겨진 사람들 사이엔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잠자리에 든 뒤에도 지우는 잠이 오지 않았다. 신혼집 대신 며칠간 시댁에서 지내기로 한 것이 갑자기 후회되었다. 민호는 곧 잠들었지만 지우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뒤척였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정숙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살금살금 들어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당당했다. 현관문 여닫는 소리, 하이힐 벗는 소리, 낮게 웃으며 통화하는 소리까지. 지우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오늘은 재밌었어. 다음엔 더 오래 보자. 낮게 속삭이는 정숙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그 목소리엔 중년 여자의 피곤함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여자의 들뜸이 섞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식탁에서 정숙의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숙은 그런 시선을 느꼈는지 손목을 천천히 가리며 웃었다. 왜? 신기해? 그 말 한마디에 지우는 깨달았다. 이 집은 평범한 시댁이 아니었다. 여기엔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고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만이 그 비밀의 입구 앞에 막 발을 들인 사람이었다. 지우는 아직 몰랐다. 그 비밀의 끝에 자신이 한때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던 남자 준서가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름이 이 집안의 모든 균열을 뒤흔들 폭풍이 될 거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자 지우는 시댁의 생활 리듬에 익숙해지는 대신 더 깊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숙의 외출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면 이해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의 매일 저녁이 되면 누군가를 만나러 나갔다. 복장은 지나치게 화려했고 귀가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자정 전에 들어왔고 어떤 날은 새벽 2시를 넘기기도 했다. 이상한 건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시아버지 병철은 모르는 척 신문을 넘겼고 민호는 엄마 원래 자유로운 사람이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지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자유로운 것과 선을 넘는 건 다른 문제 아닌가. 하루는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로 나왔는데 정숙이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혼자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가족을 향한 미소가 아니었다. 누군가와 은밀한 감정을 나누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지훈이 가까이 다가가자 정숙은 곧장 화면을 꺼버렸다. 뭘 그렇게 보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묻자 정숙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친구들 사진. 무슨 친구들이요? 왜? 검문이라도 하게?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다. 지우는 당황해 웃어 보였지만 그날 이후 정숙은 며느리를 더 노골적으로 경계하기 시작했다. 주방에 같이 있으면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았다. 반찬통은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니야. 민호는 원래 된장찌개 싱겁게 먹어. 우리 집안 식구들은 아침부터 그렇게 무겁게 안 먹어. 말 하나하나는 사소했지만 지훈을 집안의 낯선 존재로 밀어내기에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지훈은 세탁실에서 빨래를 널다가 정숙의 코트 주머니에서 반쯤 접힌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보통 영수증이라면 그냥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눈에 들어온 문구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와인바 2인 새벽 43결제. 세탁실 한 구석에서 영수증을 쥔 채 지우는 한참 서 있었다. 문화센터 댄스 모임이라던 사람이 왜 자정이 넘도록 와인바에 있었을까? 게다가 2인. 친구와 갈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어쩐지 그 숫자 하나가 묘하게 거슬렸다.
그날 밤 정숙은 또 외출했다. 지우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향수 냄새만 맡아도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점점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다. 정숙은 단지 활발하고 자유로운 중년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가족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다. 며칠 뒤 지우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낯선 시선을 느꼈다.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던 순간이었다. 정숙이 검은 선글라스를 쓴 채 누군가의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얼굴이 뚜렷이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젊었다. 적어도 정숙보다 20살은 어려 보였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남자가 고개를 돌리며 웃는 옆모습이 언뜻 비쳤다. 그 순간 지훈의 발걸음이 멎었다. 익숙한 옆선이었다. 하지만 너무 잠깐이었고 믿고 싶지 않아 고개를 저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 없지. 집에 돌아온 뒤에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 남자의 눈매, 턱선,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습관. 지우는 오래전 기억 속에서 같은 얼굴을 끌어올리려 했다. 그리고 애써 덮어두었던 이름 하나가 마음속에서 떠올랐다. 준서. 대학 시절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 서로의 결혼까지 상상했지만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 아무 연락도 없이 사라진 듯 멀어진 사람.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지우는 심장이 세게 내려앉는 걸 느꼈다. 아니야, 아닐 거야. 혼잣말처럼 내뱉었지만 손끝은 차갑게 떨렸다. 그날 밤 민호는 회사 야근으로 늦었다. 시아버지는 먼저 잠들었고 지우는 거실에 홀로 남아 정숙을 기다렸다. 새벽 12시 40분쯤 현관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입술은 더 붉었고 눈빛은 풀려 있었으며 누군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 가볍게 숨을 고르고 있었다. 정숙은 술 기운에 조금 붉어진 얼굴로 들어왔다. 지우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어머니, 오늘도 문화센터 다녀오셨어요? 정숙은 하이힐을 벗다가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왜? 그냥 자주 늦으셔서요. 정숙은 피식 웃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귀가 시간까지 관리하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인데? 숨이 턱 막혔다. 정숙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잘 들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젊은 것들이 결혼 좀 했다고 남의 삶까지 재단하려 들지 마. 그 말은 단순한 핀잔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지우는 더 말하지 못했다. 정숙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엔 향수와 술 냄새만 남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지우는 결심했다. 이 집의 이상함을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정숙의 비밀이 무엇이든 자신은 알아야 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이 어느새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지우는 정숙의 방 앞을 지나던 중 문틈 사이로 낮은 통화 소리를 듣게 된다. 당분간은 조심해. 며느리가 눈치가 빨라. 그 말에 지훈의 발걸음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는 그녀의 숨을 멎게 했다. 준서야, 내가 더 조심해야지. 지훈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귓가에서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 이름은 분명했다. 결코 착각할 수 없는 이름. 자신의 첫사랑, 그리고 오래도록 잊지 못했던 남자. 그 순간 지우는 알았다. 자신이 들어온 이 집은 단순히 수상한 시댁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뒤틀려 맞물리는 거대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정숙의 입에서 준서라는 이름이 흘러나온 순간 지훈의 세상은 잠시 멈춘 듯했다.
그 이름은 오래전에 묻어둔 상처의 봉인을 뜯어내는 칼날 같았다. 지우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근 뒤에도 한동안 손이 떨려 침대에 제대로 앉아 있을 수조차 없었다. 민호는 아직 귀가하지 않았고 방 안은 너무 조용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오히려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대학 시절 캠퍼스 벚꽃길에서 처음 마주친 준서. 활짝 웃으며 이 책 혹시 먼저 보셨어요? 라고 묻던 목소리. 처음엔 가벼운 호감이었지만 어느새 서로의 일상이 되어버렸던 시간들. 그 시절 지우는 준서를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었다. 준서는 다정했고 불안정했으며 때로는 비밀스러웠다. 좋아할수록 이상한 빈틈이 보였다. 집안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전화가 와도 밖에 나가서 받는 일이 많았다. 지훈이 이유를 물으면 웃으며 넘겼다. 우리 집은 좀 복잡해. 나중에 다 말해줄게.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다. 졸업을 앞두고 준서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어느 날은 며칠씩 잠수를 타기도 했다. 지훈이 울며 따져 물으면 준서는 꼭 붙잡아 안으며 말했다. 내가 널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다만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그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결국 둘 사이를 무너뜨렸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준서는 평소와 달리 몹시 지쳐 있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남겼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지우는 이유를 묻고 또 물었지만 준서는 끝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배신감과 미련이 뒤엉킨 채 시간이 흘렀고 지우는 민호를 만나 결혼했다. 그렇게 준서는 과거가 된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의 비밀 통화 속 상대가 바로 준서라니. 그것도 정숙의 목소리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서로 은밀한 관계를 공유하는 사람처럼 들렸다. 지우는 몸서리를 쳤다. 설마 정말 그 준서일까? 같은 이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직감은 이미 대답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지우는 일부러 정숙의 동선을 살폈다.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다. 가끔 며느리 쪽으로 시선을 던졌는데 그 눈빛엔 묘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마치 서로가 서로의 비밀을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처럼. 오후가 되자 정숙은 또 외출 준비를 했다. 지우는 평정심을 가장하며 물었다. 어머니, 오늘도 모임 가세요? 왜 또 궁금해? 아니요. 그냥 제가 저녁 준비할까 해서요. 정숙은 핸드백을 들며 빙긋 웃었다. 내 저녁은 걱정 안 해도 돼. 그 말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날 처음으로 정숙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다. 택시를 타고 따라간 곳은 시내 외곽의 한 재즈바였다. 창문 너머 붉은 조명이 흐르고 저녁이 깊어질수록 차들이 하나둘 모이는 곳. 지우는 멀찍이 떨어져 차 안에서 지켜보았다. 잠시 뒤 검은 세단 한 대가 들어왔고 정숙이 먼저 내렸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허리를 감쌌고 어머니는 익숙한 듯 몸을 기댔다. 그 둘 사이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리감이 있었다. 연인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가까움이었다. 그 순간 지우는 숨을 삼켰다. 정말 준서였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틀릴 수 없었다. 더 날카로워진 눈매, 조금 깊어진 표정, 그러나 분명 같은 사람이었다. 준서는 자연스럽게 정숙의 허리를 감쌌다. 정숙은 익숙한 듯 몸을 기대며 웃었다. 두 사람은 연인처럼 붙어 걸었고 그 모습은 부정할 여지가 없었다. 지우는 차 안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분노보다 먼저 치밀어 오른 건 모욕감이었다.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지금은 시어머니의 남자라니. 그것도 몰래 오래 지속된 듯한 관계라니. 지우는 본능적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두 사람의 모습을 찍었다. 손은 떨렸고 사진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증거로는 충분했다. 그러나 셔터를 누르는 순간 문득 이상한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쳤다. 대학 시절 준서가 잠시 사라졌다가 돌아왔던 어느 날 그의 셔츠에서 맡았던 익숙한 향수 냄새. 그때는 낯설다고만 생각했던 향수. 지금 정숙이 뿌리는 바로 그 향과 똑같았다. 지훈의 속이 뒤집혔다. 혹시 그때도, 혹시 자신과 만나던 시절에도 준서는 이미 정숙과 엮여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은 그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계속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준서는 분명히 웃고 있었다. 과거 자신과 함께 있을 때 보여주던 그 다정한 미소로 지금은 정숙을 보고 있었다. 지우는 분노와 수치심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왜 하필 정숙인가? 어떻게 두 사람이 연결된 것인가? 그리고 왜 준서는 자신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떠나야 했는가? 그날 밤 민호가 늦게 들어오자 지우는 한참 동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민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피곤하다며 씻고 누웠다. 지우는 차마 사진을 보여줄 수 없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이 사실을 꺼내는 순간 가정 전체가 무너질지도 몰랐다. 그러나 더 이상 후퇴할 수도 없었다. 지우는 생각했다. 준서를 직접 만나야 한다고. 왜 자신을 떠났는지, 왜 지금 시어머니와 얽혀 있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그 답을 듣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때 방 안이 어두운 가운데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메시지를 열었다. 내가 날 본 것 같더라. 이제는 모른 척하기 어렵겠지. 내일 오시. 예전 그 카페에서 보자. 준서. 지우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먼저 연락해왔다. 지우는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도망칠 수 없었다. 내일이면 자신이 가장 알고 싶으면서도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오후 5시 지우는 오래전 자신과 준서가 자주 가던 카페 앞에 서 있었다. 간판은 바뀌었지만 골목의 분위기는 그대로였다. 봄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지우는 우산을 접은 채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다. 마치 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이 애써 봉합해온 모든 시간이 다시 찢겨나갈 것만 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 쪽에 앉아있는 준서가 보였다. 그는 이미 와 있었다. 예전처럼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커피는 반쯤 식어 있었다. 지훈과 눈이 마주친 순간 준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랜만이야.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 지우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는 늘 손을 먼저 잡았다. 손끝이 닿는 순간마다 지훈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용해졌다. 그 따뜻함이 영원할 거라 믿었던 시절이었다. 오랜만? 지금 내가 할 말이 그거야? 준서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 지우는 앉지도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묻고 싶은 건 하나야. 내가 왜 우리 시어머니랑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준서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앉아. 다 말할게. 지우는 끝내 자리에 앉았지만 눈빛은 매서웠다. 준서는 한동안 창밖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됐어. 그 말에 지훈의 손가락이 굳었다. 얼마나 오래? 너 만나기 전부터.
순간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준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내가 20살 무렵이었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집은 빚더미였고 어머니는 병원비 때문에 쓰러지기 직전이었어. 그때 정숙 씨를 알게 됐어. 아니, 정확히는 그쪽이 먼저 접근했지. 지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접근했다고? 댄스 학원에서 처음 만났어. 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 사람은 회원이었어. 처음엔 그냥 후원해준다고 했어. 학원비, 어머니 병원비, 생활비까지. 난 그때 너무 어렸고 너무 궁지에 몰려 있었어.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그 사람 만났다는 거야? 준서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은 단순히 돈만 준 게 아니었어. 내 사정, 가족 문제, 약한 부분을 다 파고들었어. 내가 도망가면 다시 끌어당기고 끊으려 하면 더 크게 도와준다고 했지. 어느 순간부터 난 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었어. 지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나를 만났을 때도? 준서는 눈을 감았다. 너를 만났을 땐 정말 끝내고 싶었어. 너랑은 제대로 살고 싶었어. 처음으로 평범하게 사랑하고 싶었어. 거짓말. 아니야.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날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그래서 더 미쳤던 거야. 정숙 씨랑 끊으려고 했어. 몇 번이나.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사라지면 내게 다 알리겠다고 했어. 내 어머니 병원비 내역, 내가 받은 돈, 심지어 내 앞에 직접 나타나겠다고도 했어. 지우는 숨이 막혔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준서가 자신과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불안해하던 이유, 갑자기 잠수 타던 이유, 미래를 얘기하다가도 어느 순간 얼굴이 굳던 이유. 그래서 넌 날 버렸어?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 한 거야. 그 말에 지우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웃기지 마. 날 지키려 했다고? 내가 사라진 뒤 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아? 넌 이유도 안 말하고 날 버렸어. 그게 지킨 거야?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지우는 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은 왜 다시 그 여자랑 있어? 준서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완전히 끊은 줄 알았어. 몇 년 동안 연락도 없었고, 그런데 얼마 전 다시 연락이 왔어. 이번엔 민호 씨 결혼 얘기를 하면서 뭐? 내 사진을 보내왔어. 지우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가 며느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 사람은 처음엔 웃더라. 운명이 재미있다고. 그러더니 다시 만나자고 했어. 내가 거절했지만 결국 약점을 잡혔어. 무슨 약점? 준서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그동안 받은 돈과 계약 같은 것들. 겉으론 없었던 일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다 보관하고 있었어. 나 하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까지 다칠 수 있었어. 지우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너무 기괴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와 자신의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오래 얽혀 있었다니.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친 건 다음 말이었다. 정숙 씨는 널 처음 봤을 때 바로 알아봤대. 뭘? 내가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라는 걸. 지훈의 입술이 떨렸다. 그래서 더 멈추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걸 재밌어 했어.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나 보고 싶다고 했어. 그 순간 지우는 몸서리를 쳤다. 이건 단순한 불륜도 치정도 아니었다. 정숙은 사람의 감정을 놀이처럼 다루고 있었다. 미친 여자네. 준서는 낮게 말했다. 맞아. 그런데 무서운 건 그 여자가 민호 씨 가족 전체를 손 안에 쥐고 있다는 거야. 무슨 뜻이야? 민호 씨 아버지도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야.
아주 일부는 알고 있어. 다만 모른 척 하는 거야. 사업 문제, 돈 문제, 체면 문제 때문에. 지우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 집안 전체가 비밀 위에 서 있었다는 뜻이었다. 카페 밖 빗소리가 더 굵어졌다. 지우는 멍한 얼굴로 준서를 바라보다가 결국 물었다. 그럼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준서는 지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정숙 씨는 쉽게 멈추지 않아. 오히려 내가 알았다는 걸 알면 먼저 움직일 거야. 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든 내 입을 막든 방법은 많아. 그러니까 무턱대고 터뜨리면 안 돼.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증거를 모아. 그리고 내 남편이 누구 편에 설 사람인지 먼저 확인해. 그 말에 지우는 차갑게 웃었다. 남편이 누구 편이냐고? 내가 지금 제일 무서운 게 그거야. 준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다. 지훈아, 내가 널 상처 준 건 평생 후회할 거야. 하지만 이번엔 진실을 끝까지 봐야 해. 안 그러면 너도 그 집안에 삼켜질 거야.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경고였다. 지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더는 울지 않았다. 분노도 모욕감도 배신감도 모두 지나 이제 그녀 안에는 하나의 결심만 남아 있었다. 정숙의 가면을 벗겨내는 것.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카페에서 돌아온 지우는 더 이상 예전의 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했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엔 분명한 목표가 생겼다. 정숙의 실체를 드러낼 증거를 모으는 것. 그리고 남편 민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지우는 먼저 정숙의 생활 패턴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언제 나가고 어디서 차를 타고 누구와 통화하는지. 휴대전화 메모장엔 날짜와 시간, 장소가 빼곡히 쌓였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감시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며칠 뒤 기회가 찾아왔다. 정숙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지우는 망설였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망설임으로 모든 걸 놓칠 수는 없었다. 비밀번호는 놀랍게도 어렵지 않았다. 민호의 생일이었다. 화면이 열리자 지우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메신저 목록엔 저장되지 않은 번호들이 많았고 그중 하나는 하트 표시로만 저장돼 있었다. 대화를 열어본 순간 지우는 숨을 멈췄다. 어제 너 때문에 미칠 뻔했어. 며느리 눈치 보니까 더 재밌네. 조만간 여행 가자. 이번엔 진짜 둘만. 보낸 사람은 준서였다. 지우는 그대로 화면을 넘겼다. 몇 년 전부터 이어진 메시지들이 남아 있었다. 끊겼다가 다시 이어진 흔적도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사진이었다. 정숙과 준서가 함께 찍은 사진, 와인잔을 맞대는 사진, 바닷가 호텔 베란다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급히 몇 장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그때 욕실 물소리가 멈췄다.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지우는 재빨리 원래대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싱크대 앞으로 돌아갔다. 정숙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오더니 며느리를 흘끗 보았다. 뭐해? 과일 씻고 있었어요. 정숙은 잠시 지훈의 얼굴을 살폈다. 무언가 달라진 기운을 느낀 듯 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지훈은 확보한 사진들을 다시 확인하며 확신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말싸움으로 덮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 단계였다. 이 사실을 민호에게 말할 것인가. 지우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민호는 기본적으로 어머니에게 약했다.
옳고 그름보다 우리 집안 문제를 왜 크게 만드느냐는 식으로 반응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렇다고 계속 숨길 수도 없었다. 결국 어느 날 밤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호 씨, 어머니 요즘 자주 늦으시잖아. 민호는 소파에 기대 뉴스를 보다가 무심히 대답했다. 원래 그래. 왜? 혹시 누굴 만나시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본 적 없어? 그 순간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지훈을 바라보는 눈빛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무슨 말하고 싶은 거야? 그냥 걱정돼서. 아버님도 그렇고. 민호는 말을 잘랐다. 엄마 얘긴 조심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그렇게 살았어. 친구 많고 모임 많고 밖에 잘 다니고. 그걸 이상하게 보는 건 당신 기준이지. 지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민호의 반응은 예상보다 방어적이었다. 혹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걸까? 만약 단순한 모임이 아니면? 민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괜히 상상하지 마.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고 우린 우리 인생 살면 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집안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가? 그 말에 지우는 깊이 절망했다. 민호는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듣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몰랐다. 이후 정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며느리를 압박했다. 식탁에서 은근한 말로 찔렀다. 며느리는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이 많으면 피곤해져. 젊은 것들은 자기가 정의로운 줄 알아. 가정은 모른 척할 줄 알아야 굴러가는 거야. 그 말은 이미 지훈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했다. 지훈도 물러서지 않았다. 어느 날 둘만 있는 주방에서 지훈은 처음으로 정숙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비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숙은 칼로 사과 껍질을 깎다가 손을 멈췄다. 사람이 비밀 하나 없이 사나? 그 비밀이 가족을 망가뜨리면 문제죠.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우아하게 웃었다. 혹시 뭘 안다고 생각해?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죠? 정숙은 칼을 내려놓고 가까이 다가왔다. 듣자 하니 요즘 젊은 애들은 증거를 좋아한다며. 그런데 증거라는 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자기 목도 조르는 거야. 협박하시는 건가요? 충고하는 거지. 정숙의 눈빛은 차갑고도 확신에 차 있었다. 넌 아직 이 집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누가 무너지고 누가 살아남는지도. 그날 이후 지우는 더 확실히 깨달았다. 정숙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는 오랫동안 거짓과 체면과 힘으로 주변 사람을 조종하며 살아왔다. 그렇다면 정면 승부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치밀해야 했다. 지우는 준서에게 연락했다. 증거는 모으고 있어.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낼 수 없을 것 같아. 그 여자 약점이 더 필요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병철 아저씨 명의의 부동산과 계좌를 확인해봐. 정숙 씨가 숨긴 게 그쪽에도 있어. 지우는 메시지를 읽고 소름이 돋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불륜 폭로가 아니라 돈, 체면, 가족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전쟁으로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 며느리인 자신이 서 있었다. 지우는 이제 정숙만큼이나 시아버지 병철이 궁금했다. 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가? 아니면 모두 알면서 침묵하는가? 준서의 말대로라면 병철 역시 이 비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민호가 회사에 가고 정숙도 외출한 틈을 타 병철은 혼자 마당에서 화분을 손질하고 있었다. 지우는 차를 한 잔 내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버님, 차 드세요. 병철은 고맙다며 잔을 받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결심한 듯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병철은 멈칫했다. 그 표정만으로도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슨 일인데 그러냐? 어머니 요즘 자주 외출하시잖아요. 병철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시선을 피했다. 그 사람이 원래 좀 그렇다.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 병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우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을 이었다. 아버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병철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마당엔 바람소리만 스쳤고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었다. 마침내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알고 싶어서 안 게 아니다. 지우는 숨을 삼켰다. 병철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처음엔 나도 몰랐다. 그냥 외롭겠거니 취미생활이겠거니 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카드값이 이상했고 통장도 비기 시작했어. 따져 물으니 오히려 나한테 소리를 지르더라. 내가 돈도 못 벌고 재미도 없으니 내가 밖에서 숨통 좀 트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 말엔 오래 눌린 체념이 배어 있었다. 그럼 왜 그냥 두셨어요? 지훈의 질문에 병철은 씁쓸하게 웃었다. 가정을 지키려고. 민호 어릴 때였다. 그때 사업도 흔들리고 있었고 집까지 깨지면 애가 상처 입을까봐 참았다.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다. 병철은 피곤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세월이 지나면 끝날 줄 알았다. 근데 사람의 버릇은 안 바뀌더라. 오히려 더 대담해졌지. 지우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런데도 모른 척 하셨어요?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버틴 거다. 그 한마디에 지우는 병철이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던 사람이란 걸 느꼈다. 그러나 그가 피해자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었다. 침묵은 결국 정숙을 더 키웠고 민호는 왜곡된 가족의 균형 안에서 자라났다. 지우는 망설이다가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제집아 앞에서 정숙과 준서가 함께 있는 사진. 병철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무너졌다. 이미 짐작은 했더라도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는 건 처음인 듯 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아버님,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병철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상대가 누구냐?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준서라는 사람이에요. 저와 결혼 전 인연이 있던 사람이기도 해요. 병철은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한참 말을 잇지 못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이런 미친. 그날 처음으로 병철은 감정을 드러냈다. 분노였는지 자괴감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버님, 어머니는 아버님 명의 재산도 건드린 것 같아요. 병철은 그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뭐라고? 지우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했지만 준서에게 들은 정황을 설명했다. 숨겨진 계좌, 부동산 명의 문제, 반복된 현금 인출. 병철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래서 자꾸 도장 찾고 서류 꺼내보더니 그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바보였지. 알면서도 끝까지 확인 안 한 게. 그날 저녁 병철은 오랜만에 서재문을 잠그고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제야 이 집의 한 축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폭풍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정숙은 밤늦게 귀가하자마자 거실 분위기가 달라진 걸 눈치챘다. 병철은 평소처럼 눈을 피하지 않았다. 식탁 위엔 통장 사본과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이게 뭐야? 정숙이 낮게 묻자 병철이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정숙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웃음으로 덮였다. 또 무슨 망상을 했길래. 병철은 사진을 꺼내 그녀 앞에 던졌다. 정숙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곧 피식 웃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쩌려고? 그 한마디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변명도 없었다. 오히려 들켰으니 어쩔 건데라는 태도였다. 병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정수가 사람 얼굴로 이러고도 가족이냐? 정숙은 냉소적으로 대꾸했다. 가족? 당신이 무슨 가족 타령을 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평생 돈 타령, 체면 타령, 무능력한 가장 노릇이나 했잖아. 그 말은 너무 잔인했다. 병철은 그대로 주저앉듯 의자에 손을 짚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이 집의 오래된 전쟁이 얼마나 깊은지 실감했다. 그러나 정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리고 너, 남의 과거를 들추는 게 재미있었니? 내 첫사랑이 지금 누구랑 있는지 알게 되니까 어때? 그 말에 거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병철은 놀라고 마침 그 순간 들어오던 민호는 문 앞에서 굳어버렸다.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시간이었다. 문 앞에 서 있던 민호는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한번 들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첫사랑이 누구랑 있다고?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굳어 있었다.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이 순간은 어떻게든 오게 되어 있었다. 다만 이렇게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찾아올 줄은 몰랐다. 정숙은 오히려 여유롭게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래, 내 아내가 아주 재밌는 과거를 갖고 있더라. 내가 만나던 남자랑 옛날에 죽고 못 살았대. 어머니, 지훈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다. 왜? 틀린 말했어? 이 집에 들어오더니 남의 생활 캐고 다니길래 왜 저러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야?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아. 결혼 전에 만난 사람이야. 그런데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 어머니랑 그런 사이인 줄은 정말 몰랐어. 민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머리를 쓸어 넘겼다. 잠깐만. 엄마가 만나는 남자가 내 옛날 남자친구라고? 병철이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내 엄마가 오랫동안 이 집을 속여왔다는 거다. 정숙은 비웃었다. 속여? 당신들이 눈 감고 있었던 거지. 민호는 충격과 분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오갔다. 하지만 지우는 그 눈빛에서 익숙한 것을 보았다. 또다시 외면하고 싶은 마음. 진실이 너무 크면 차라리 모른 척하고 싶은 사람의 본능. 지훈, 내가 먼저 엄마 뒤를 밟았어? 그 질문에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 민호는 본질보다 절차를 먼저 붙잡고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머니가. 아니, 중요해. 당신이 왜 우리 집 사람을 감시해? 그 말에 병철이 화를 냈다. 민호야, 아직도 상황이 뭔지 모르겠냐? 하지만 민호는 이미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가만히 있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그리고 지훈, 당신도 나한테 먼저 말할 수 있었잖아. 지훈은 서럽고 분해서 눈물이 차올랐다. 말했잖아. 여러 번 돌려서. 그때마다 당신은 엄마 얘기 꺼내지 말라고 했어. 민호는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정숙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다. 민호야, 세상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내 아내도 순진한 척하지만 과거가 있고 지금도 미련이 남았는지 모르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왜? 내가 틀린 말 했니? 옛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건 누구였더라? 그 말에 민호의 시선이 다시 지훈에게 꽂혔다. 지훈은 차갑게 대꾸했다. 맞아. 만났어. 진실을 듣기 위해서.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 무슨 짓? 지훈은 더는 참지 않고 모든 걸 쏟아냈다. 준서와의 과거, 이유 없는 이별, 정숙의 협박, 오래된 관계, 자신이 며느리로 들어오는 걸 알고도 즐기듯 지켜본 일까지. 한 문장 한 문장 말할수록 거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민호는 얼굴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철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정숙만이 끝까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마침내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 진짜야? 정숙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그래, 다 맞아. 근데 그게 뭐? 내 인생 내가 좀 즐기며 살면 안 돼? 즐겨?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즐긴 거야? 가족 다 속이고 아버지 명의의 돈 쓰고 내 아내 과거까지 알고도 비웃으면서. 정숙은 처음으로 아들의 눈빛에서 낯선 단호함을 본 듯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나 곧 독하게 쏘아붙였다. 그래서 넌 지금 누구 편 들 건데? 날 비난할 자격이 있어? 너도 어릴 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았으면서 모른 척했잖아. 그 말은 정확히 민호의 가장 약한 지점을 찔렀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걸 오래전부터 느꼈다. 하지만 확실히 보려 하지 않았다. 인정하는 순간 자기 가족이 망가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민호 씨, 지금 선택해야 해. 계속 모른 척할 건지 아니면 진실을 볼 건지. 오래 침묵하던 민호는 천천히 말했다. 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은 지훈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분명한 편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 정숙은 비웃듯 고개를 돌렸다. 반면 병철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시간은 이미 끝났다. 난 이대로 못 산다. 그리고 병철은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다. 명예 돌린 거, 계좌 빼돌린 거 다 확인해 볼 거다. 필요하면 법적으로 가겠다. 정숙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다. 감정은 숨길 수 있어도 돈과 체면이 흔들리는 건 달랐다. 그날 밤 식탁은 완전히 무너졌다. 아무도 함께 밥을 먹지 않았고 누구도 상대의 방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한 지붕 아래 네 사람은 모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지우는 혼자 방 안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해결은 아직 멀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더 끔찍할 수도 있었다. 정숙 같은 사람은 코너에 몰리면 더 위험해진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휴대전화에는 익명의 번호로 사진 한 장이 도착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카페에서 준서와 마주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가 미리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짧은 문자 한 줄. 너도 떳떳하진 않잖아.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정숙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익명의 문자 한 통은 지훈을 다시 긴장 속으로 밀어넣었다. 카페에서 준서와 만났던 장면을 누군가 찍고 있었다는 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감시받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사진만 놓고 보면 마치 유부녀가 옛 연인을 몰래 만나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했다. 정숙이 마음만 먹으면 이 사진을 이용해 지훈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지훈은 곧바로 준서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준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한편 시댁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병철은 변호사를 알아보겠다고 했고 민호는 회사 핑계를 대며 집에 늦게 들어왔다. 정숙은 오히려 더 평온해 보였다. 심지어 아침 식탁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다. 오늘 저녁엔 손님 오실 수도 있으니까 음식 좀 넉넉히 해도. 그 태도에 지우는 치가 떨렸다. 그녀는 정말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방식에 익숙한 여자였다. 폭풍이 와도 자신만 멀쩡한 척하며 상대가 먼저 무너지길 기다리는 타입. 그날 오후 병철은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온 뒤 얼굴이 더 어두워져 돌아왔다. 쉽지 않답니다. 명예 문제는 증빙이 필요하고 계좌도 더 확인해 봐야 하고. 그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법적으로 싸우려면 시간도 돈도 무엇보다 확실한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정숙은 그 틈을 알고 있었다. 밤이 되자 정숙은 뜻밖에도 먼저 지훈의 방을 찾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조차 너무 침착해서 더 소름 끼쳤다. 들어가도 되니?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정숙은 이미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엔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이쯤 되면 우리 둘이 솔직하게 얘기할 때도 됐지. 지훈은 차갑게 말했다. 할 말 없어요. 정숙은 웃었다. 그래, 난 있는데. 그녀는 침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넌 내가 왜 준서를 놓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전혀요. 거짓말. 정숙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처음엔 그냥 재미였어. 젊고 예쁘고 가난하고 눈빛에 결핍이 있는 남자들은 다루기 쉽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애는 날 벗어나려고 했어. 그 이유가 너였지.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그 애를 진짜로 사랑했다는 것도 알았어. 그래서 더 우스웠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들 사랑놀이 같아서. 사랑을 가지고 놀았네요. 사람은 다 뭔가를 가지고 놀아. 난 감정을 가지고 놀았을 뿐이야. 그 말은 너무 잔인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다. 지우는 분노보다 혐오를 느꼈다. 정숙은 더 깊은 미소를 띄었다. 그런데 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즐기더라.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도 난 내가 금방 무너질 줄 알았어. 근데 오히려 캐기 시작했지. 절대 안 무너질 거니까요. 글쎄. 정숙은 휴대전화를 꺼내 지훈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가까이 앉아 있었다. 누가 봐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리였다.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카페에서 준서와 만난 장면, 멀리서도 두 사람이 충분히 가까워 보이는 각도였다. 이거 하나면 내가 뭐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의심할 거야. 시어머니의 남자와 며느리가 따로 만났다. 누가 더 욕먹을까?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런 식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막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거지. 나만 더럽게 보이면 억울하잖아. 그 말에 지우는 정숙이 얼마나 뒤틀린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다. 이 여자는 죄책감이 아니라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반전은 그 직후 찾아왔다. 정숙이 방을 나가려는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 모두 놀라 돌아보았다. 문 앞엔 병철이 휴대전화를 든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엔 민호도 있었다. 민호는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까지의 대화가 전부 녹음되었음을 직감한 정숙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당신들 지금 뭐하는? 병철은 차갑게 끊어 말했다. 내 입으로 직접 들으니 더 분명하구나. 민호도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진짜 사람 마음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정숙은 잠시 말을 잃더니 곧바로 소리쳤다. 도청이야? 가족끼리 이래도 돼? 병철은 허탈하게 웃었다. 가족? 내가 아직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나? 그 순간 거실 쪽에서 벨이 울렸다. 민호가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이 잘 어울리는 중년 남자. 그는 자신을 병철의 거래처 법무팀 직원이라 소개하며 서류를 내밀었다.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어 급히 왔습니다. 사모님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중 일부가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병철은 그대로 휘청였다. 정숙이 몰래 빼돌린 재산 일부가 이미 다른 빚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더는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는 집안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정숙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자신감이 걷히기 시작했다. 지우는 직감했다. 이제 가면에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깨질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부동산 담보 문제까지 터지자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병철은 즉시 모든 금융 내역과 재산 서류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고 민호도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사생활이라는 말로 덮기엔 손실이 너무 컸다. 지우는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준서가 한때 정숙에게서 벗어나려 했던 이유는 단순히 지훈을 사랑해서만이 아니었다. 정숙은 준서를 이용해 여러 사람과의 돈 거래를 이어왔고 때로는 그를 앞세워 투자나 소개를 받기도 했다. 준서는 연인이면서 동시에 도구였던 셈이다. 며칠 후 준서가 직접 지훈을 찾아왔다.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 밑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늦었지만 이건 내가 알아야 해. 그가 건넨 파일 안에는 오래된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 캡처, 녹취 일부가 들어 있었다. 정숙이 준서를 통해 젊은 남자들을 소개받거나 반대로 그들에게 돈을 써가며 관계를 유지했던 흔적들이었다. 그리고 그중 일부 자금은 병철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이었다. 지우는 씁쓸하게 물었다. 왜 이제야 준 거야? 준서는 고개를 떨궜다. 나도 겁났어. 이걸 내놓으면 나도 공범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더는 안 되겠더라. 내가 이렇게 산 시간 자체가 너무 비참해. 지우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넌 날 사랑했지만 지키지 못했고 너 자신도 지키지 못했어.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곧 인정이었다. 결국 병철은 가족을 모두 거실로 불러 모았다. 식탁 위엔 파일과 녹음, 사진, 금융 자료가 정리돼 있었다. 정숙은 여전히 끝까지 태어난 척하려 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병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끝내자. 정숙은 비웃듯 말했다. 뭘 끝내? 이혼이라도 하게? 그래. 필요하면. 그 한마디에 정숙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늘 병철이 체면 때문에라도 끝까지 버틸 거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민호도 천천히 말했다. 엄마, 난 이제 엄마 편 못 들어.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호야, 엄마가 외로웠을 수는 있어.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걸로 다 설명되진 않아. 사람을 이용하고 아버지 돈을 건드리고 지운 과거까지 알면서 일부러 그랬다는 건 그건 그냥 잔인한 거야. 정숙은 처음으로 아들에게서 완전한 거절을 들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마지막 자존심 때문인지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서 다들 나를 악마 만들겠다는 거네. 지훈이 차분히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니가 어머니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말 뒤로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정숙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인정할게.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 근데 난 평생 참기만 하며 살기 싫었어. 젊을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내 감정은 늘 뒷전이었어. 누구도 날 사랑해주지 않았어. 그 말엔 처음으로 인간적인 허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죄를 지워주진 못했다. 병철은 씁쓸하게 웃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망가뜨리며 살았구나. 정숙은 결국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녀는 끝까지 눈물을 무기로 쓰지 않았다. 어쩌면 그게 그녀 나름의 마지막 옥이었는지도 몰랐다. 며칠 뒤 병철은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재산 문제는 전문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정숙은 당분간 집을 나가 별거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호는 큰 충격 속에서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진작 당신 말 들었어야 했어. 지훈은 바로 용서하지 못했다. 마음속 상처는 너무 깊었다. 하지만 최소한 이제 그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한편 준서는 모든 자료를 넘긴 뒤 완전히 사라지겠다고 말했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그러나 끝내 함께 걸을 수 없었던 사람. 그는 자신의 과거였고 그 과거는 이렇게 쓰라린 흔적만 남긴 채 끝나고 있었다. 모든 게 정리되는 듯 보였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거짓이 쌓일 수 있는지, 그리고 침묵이 얼마나 오래 사람을 병들게 하는지 모두가 너무 늦게 배운 대가였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한 가지였다. 지훈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정숙이 집을 나간 뒤 시댁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향수 냄새도 사라졌고 새벽마다 들리던 하이힐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조용하다고 해서 평온한 건 아니었다. 전쟁이 끝난 자리에 남는 건 늘 고요가 아니라 폐허였다. 병철은 갑자기 늙어 보였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버텨온 사람이 마침내 싸움을 시작했으니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쳐버린 듯했다. 민호 역시 어머니에 대한 충격과 자신이 외면했던 시간들에 대한 죄책감 속에서 무거워져 있었다. 지우는 며칠 동안 친정에 다녀왔다. 혼자 있고 싶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자신으로 돌아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처음 시댁에 들어오던 날의 낯선 불안, 준서를 다시 마주한 충격, 정숙의 비밀, 남편의 외면과 뒤늦은 깨달음까지 모든 일이 너무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몰아쳤다. 어느 저녁 민호가 조심스럽게 지훈을 찾아왔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둘 사이엔 아직 차가운 거리가 남아 있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훈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변명처럼 들릴 거야.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아. 지훈은 말없이 앞만 바라보았다. 난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엄마는 늘 밖으로 돌았고 아버지는 늘 참았어. 근데 난 그냥 모른 척하는 법을 먼저 배웠던 것 같아. 보면 아프니까. 지훈은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서 나도 모른 척하길 바랐구나. 민호는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 짧은 사과였지만 이번에는 적어도 도망치지 않는 목소리였다. 지훈은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다. 난 당신이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을 거라는 건 이해해. 근데 이해한다고 해서 다 괜찮아지는 건 아니야. 내가 가장 무너졌던 순간에 당신은 내 옆이 아니라 진실에서 멀어지는 쪽을 봤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 계속 같이 갈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어. 그 말은 단호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희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었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며칠 후 병철은 지훈을 따로 불렀다. 미안하다. 시어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병철은 흐린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진작 바로 잡았어야 했다. 괜히 가정 지킨다고 버틴 게 결국 다 망친 거다. 지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님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침묵도 잘못이긴 했어요.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마디를 부정하지 않았다. 한편 정숙은 별거 중인 오피스텔에서 홀로 지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여전히 오만했고 변호사를 통해 재산 문제를 최대한 방어하려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유롭진 않았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고 준서 역시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 그녀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젊음과 욕망은 결국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다. 어느 날 지훈 앞으로 짧은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정숙이었다. 내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가 나처럼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을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비어 있었는지 알았다. 지훈은 편지를 읽고 오래 생각했다. 용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정숙도 결국 자기 결핍에 무너진 사람이라는 사실은 이해할 수 있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지훈은 민호와 다시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당장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예전으로 돌아가진 못했다. 그러나 최소한 서로 거짓 없이 말하기 시작했다. 부부 상담도 받기로 했다. 함께 갈지 여기서 끝낼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시댁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서늘함은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불안의 정체를 안다. 비밀, 침묵, 외면, 욕망. 가족을 무너뜨리는 건 언제나 거창한 재난이 아니라 서로가 모르는 척하며 키워온 작은 거짓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진실은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거짓은 사람을 썩게 만든다는 것을. 지우는 천천히 돌아섰다. 뒤에 남겨진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곳은 예전의 집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고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이제야 겨우 자기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삶은 드라마처럼 완벽하게 끝나지 않는다. 용서는 미완으로 남고 관계는 금이 간 채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다. 지우는 더 이상 누구의 비밀 속에서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녀는 자기 발로 진실 속을 걸어 나왔고 그 대가로 상처를 얻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늦게 찾아온 구원은 누군가를 지키는 사랑이 아니라 거짓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인지도 몰랐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선택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된다.